네, 그러면 김용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자, 김용민 의원님 심문해 주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니까 발언권이 중지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못 들었어요? 다시 속기록 보세요.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요. 위원장 권한입니다. 아까 누차 경고를 했었죠. 국회법 145조 1조 2조 살펴보세요. 자, 하세요. 김용민 의원님, 유상범 간사님도 경고합니다.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신문하세요. 지금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신문하세요. 혼자 성내봤자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1992년에 경찰관이 근무를 나간 사이에 자신의 애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피의자로 몰려서 자백을 해요. 자기가 죽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잡혔어요. 경찰관 너 왜 자백했냐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범행을 부인해도 어쩔 수 없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근데 대신에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을 하니까 경찰관마저도 허위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던 과학수사를 뒤늦게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 범죄자들을 보니까 한 27%가 허위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DNA로 진범이 아닌지 밝혀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27%나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 자백이라는 것은 그 메커니즘상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허위 자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자, 비슷한 취지에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이화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기 전에 19번 검찰이 소환을 했고 그중에 5번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충 기억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이후에 3월 21일 날 기소됐죠? 네네. 그 이후에 검찰에서 120번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52번을 출석해요. 비정상 아닙니까? 기소된 사람을? 여기에 대한 압박감 심하게 많이 안 느끼셨어요?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김성태 회장 볼까요? 기소 전에 16번 출석 요구하고 13번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94번 출석 요구하고 69번 실제로 출석합니다. 방용철 안부수 이런 분들도 기소한 이후에 130번, 59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세미나하고 그리고 자기 사건에 어떻게라도 기소된 사건에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유리하게 해보려고 검사 말 잘 듣고 그렇겠습니까? 실제 증인도 그런 압박감과 회유 그리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진술하고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옆에 계신 신명섭 국장님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이화영 증인께서 하셨던 얘기들 그런 압박을 혹시 증인도 많이 느꼈어요? 네. 증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주던가요? 23년 작년 5월 16일 날 구속이 되고 6월 5일 날 기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 구속되기 전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29차례 네. 조사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5번을 당합니다. 집을 네. 2번을 당하고 제 사무실 2번, 그다음에 법정에서 재압수수색 1번 해가지고 5번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제가 구속 이후에 면회가 금지가 됩니다. 면회가 금지가 돼 3주 동안 집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래서 뭐 계속 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검사가 여기 계신 김광민 변호사한테 저희 집사람을 검사실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된 이틀 후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그랬다는 예, 건가요? 네.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네. 어떤 검사가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제가 검사실로 나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왔습니다. 검사실로 와서 먹을 걸 좀 싸가지고 와서 검사는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교도관과 수사관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거는 저를 압박하고 난 다음에 회의하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그 뒤에 정확하게 날짜가 아까 계속 나왔던 6월 18일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연합 파티가 있었을지도 모르다가 6월 18일인데 6월 18일 날 저희 검사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13층에서 부른다. 13층에 가서 이화영 피고를 만나라라고 해서 제가 18일 날 6월 18일 날 1313호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때 이화영 피고인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박상영 검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질 신문이면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피고와 제가 따로 그 영상 녹화실에서 한 10여 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두 번 더 그런 식으로 박상영 검사가 저를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는데 그 대질신문에서는 항상 박상영 검사 없었고 마지막 그 이화영 부지사와 면담을 할 때는 뭐 얘기가 잘 됐으니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박상영 검사를 불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영 검사를 불러서 얘기가 잘 됐으니 신명석 국장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라고 했을 때 박상영 검사가 그럼요 별것도 아닌 걸로 구속됐는데 나가셔야죠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7월달이거든요. 7월 17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증인은 2022년 9월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처음부터 이거는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성태가 구속된 이후에 중간에 한 2달 정도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김성태와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다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이 진술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있는 거죠. 이 입장.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 정인이 중간에 입장을 바꿨는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걸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하영 정인이 검찰에서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와 정인이 함께 입맞추기 소위 진술 세미나를 했다. 그리고 연어 파티나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인이 검찰에서 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을 하기 위한 검찰에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그 정청래 위원장님이 쭉 물으신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가 판결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카드를 누가 줬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성태, 방용철이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뭐 별건들을 막 해갖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석 국장도 구속시키고 제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거 다 스톱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달라. 이재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내가 종범이 돼서 그 당시 제가 거의 징역을 한 1년 가까이 막 되고 있을 텐데 구속기간 만기 내에 석방을 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그런 제안을 조건을 제시를 했다는 그런 거죠? 걸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변호사들이 검찰 고위층에게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럴 때 제 진술의 정도가 그냥 그런 그 쌍방울이 그렇게 한 정황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위 정황론 정도면 된다 이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검찰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진술 회유 압박 이후에 증인이 직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셨습니까? 어떤 진술을 했나요? 다시 한번 좀 무슨 뜻인지 잘 몰라드리겠습니다. 증인이 그 이후에 검찰의 회유 압박의 그 조건을 가지고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울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면서 그래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도 애를 썼다는 정황 정도는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가 얘기됐었고요. 그러다가 더 그걸로 안 된다 해서 제가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드렸다. 그 정황을 그것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름 그 뒤에 그 진술을 번복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제 나름의 함정을 팠죠.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다른 행사가 있는 날 그때 보고했다고 하신 그거는 거죠? 쉽게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것도 급해가지고 그냥 네. 그러면 그런 진술을 하고 난 이후 검찰의 요청에 부응하는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검찰이
그 전에 약속했던 조건이 성사된 것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모든 그 제 주변 수사가 다 스톱됐었고요. 그 주변 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부분들이 다 스톱됐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별건 수사하는 것도 다 스톱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진술을 번복했을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여기 재판받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이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청에서 검사 그 안부수 딸 안소연 씨를 검찰청에서 우리 증인은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사람은 본 적은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 수원지검이랑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지금 증인이 얘기한 해유나 진술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셨죠? 언제 말씀입니까? 지금 6월 20일 그리고 9월 23일 이렇게 발표를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어를 포함한 술자리를 한 날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 저와 김성태, 방용철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출정한 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쌍방울에 뭐 박상웅이라든가 박상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날 그 사람들이 검찰청에 출입한 기록 몇 월 며칠 날 검찰청에 왔는지 그리고 쌍방울에서 아마도 그때도 그 음식을 쌍방울 돈으로 샀을 것 같은데 계속 그랬으면 쌍방울이 썼었던 카드의 내역 이런 부분들만 충실하게 조사가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특정할 수도 있고 제가 주장하는 정황들은 다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그거를 계속 은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수 씨의 딸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도 며칠 전에 제 재판에서 현출되는 걸 봤는데 그런 정황이 뭐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구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딜을 안부수 씨가 자기 딸에게 내가 검찰하고 딜을 했어. 나 보석으로 내보내준대. 저도 똑같이 얘기 받았던 겁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다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딸에게 뭐 집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저도 똑같이 제안받았던 것이고 안부수 씨 딸이 봤었던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쌍방울 직원들이 마무리 좀 해주시죠. 다 모여 있었어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다 목격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작년 7월 12일에 이하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이하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하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영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그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같으면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네, 더 휘발성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그 변호사 민대락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는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도 저희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뜨리지 말아야지.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 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직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져갈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 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하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먼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저-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을 제 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어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간 게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용파의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아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청문회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기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럼 이제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자,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얘기하세요.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참. 주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대북 송금 같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쭉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검찰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그래서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들리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요. 주진우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변호인께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실 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변호사님한테 처음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우리 변호사인 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우 의원님 손에 가 있죠? 저는 자, 이화영 증인도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요. 자, 다른 의원님들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이요.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다 지금 다 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아니 계속 하시라고 지금. 발언권 안 드렸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자, 발언하세요. 자, 계속 하세요.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싶잖아요. 계속 떠드세요. 변호사가 제출한 겁니다. 제가 제출한 거예요.
분석하기 좀 있거든요. 만약에 서로 듣자고 하네요. 제가 가만히 마이크 좀 받은 건 없지만 말씀을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편파를 넘어서 우리 중요한 발언권 정지까지 시켰어요 오늘. 근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오바를 많이 하고 한 장이라도 어겨도 발언권 정지시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벌써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서 더 이상 지속됐다가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정반대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겁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우리 주님 오늘 발언을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해야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오버해서 하고 그것도 허용해 주시고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예의를 벗어나면 그런 발언까지 지금 증인이 합니다. 그러면 대한 제지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저 의장님 제가 이거 뭐 누군가는 제가 놓지 않겠죠? 예, 정말 제대로 좀 공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제가 아이고에 정리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실수가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오늘 그렇게 하세요. 자기 목소리 나온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자, 김수용 간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지금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지금 떠드는 거 제가 한번 어디까지 떠드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 자, 예의를 지키셔야지. 자 계속 발언하세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아니 우리당 의원들처럼 이렇게 예의 지켜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험한 얘기 나와도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항의할 때도 예의 지켜서 항의하고요. 아니 지금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본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본인 필요한 말씀 한 가지라도 더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계속 참아왔는데 어디 위원한테 그거 어디서 나한테 난 거냐고 몰아세우고 근데 박지원 의원님 이럴 때 한 말 들고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안 들린대요 마이크에서. 뻔뻔히 이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셔도요. 오히려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모양새는 더 보기 좋아요. 이거 저 숙기는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더 이상 얘기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좀 이따 지금 마이크 없는 상태 더 떠드시라고. 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진 찾아보세요. 정청래 위원장님 떠들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자, 계속 해보세요. 할 때까지 해보세요. 자, 계속 해보세요. 마이크 드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안 둔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보시라고요. 없습니까? 하신다면 계속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는 들리게 하고 우리는 터지게 떠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게 하고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예? 정청래 위원장님 자, 계속 계속 얘기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까? 앞으로 발언권 드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없습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당원들 다 모욕하고 국민들 지켜보시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아니 대형이게 콘서트장도 아니고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이크 혼자 하면 아니 것도 아니고. 아니, 충분하게 떠드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떠드는 겁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한 번 해도 됩니까? 자, 반성 좀 하세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온 동안에. 반성하세요. 반성 좀 하고 오세요. 본인 반성하고 오세요.